우리나라 예비군들의 위대함을 널리 알린 LA 폭동 사건은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발생한 전대미문의 흑인 무장 사태입니다. 1년 3월 3일 LA에서 과속운전으로 도주하던 흑인 청년 로드니 백인 경찰들에게 붙잡혀 곤봉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인근 주민이 이 장면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은 난리가 났고 폭행을 가한 경찰들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다소 폭력적이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경찰의 정당한 체포였다고 결론 내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LA 폭동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3월 16일 한인 1세 두순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캔 음료수를 절취한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리스와 실랑이 끝에 주먹으로 앞면을 수차례 강타당하자 라타샤에게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소녀는 사망했고 이 사건으로 흑인 사회의 분노는 한인타운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LA 폭동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에서 흑인들의 광기 어린 집단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졌으며 약탈과 방화,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 ABC 방송에서는 이른바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여 폭동을 악화시켰습니다. LA 폭동의 원인은 두순자 사건이 아님에도 언론 공세로서 백인들에 대한 분노를 한국인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날 저녁부터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LA 중심부는 흑인이나 중동계가 아니면 감히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지점과 그 인근에는 수많은 코리아타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LA의 대표적인 흑인 슬럼가로 알려져 있는 콤프턴은 뮤직비디오에도 자주 나오며 갱단의 근거지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이 동네 흑인들이 자기 동네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코리아타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의 대처에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은 폭동을 막기 위해 백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았지만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놔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도 몰려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LA 경찰은 초반에 어설프게 폭도를 진압하려 했다가 오히려 영혼까지 개털려 버렸으며 중무장한 수많은 흑인들에 의해 유린당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도리어 흑인들에게 경찰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4, 5일 동안 LA의 수많은 상점이 약탈당하고 불에 탑니다. 결국 LA 폭동 사태는 경찰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미 정부는 주방위군 6천여 명과 연방군 1,0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 정부, 주방위군과 연방군이 이 사태를 장악하기 전까지 31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10명이 연행되었습니다. LA 폭동 사건은 근본적으로 백인 주류 사회에 대한 증오의 폭발이었습니다. 인구 12%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열악한 생활 여건에 시달려왔고 흑인 가구당 수입은 미국 평균치의 60%, 실업률은 2배를 넘었습니다. 25년 동안 공화당 행정부 아래 지속된 가진 자만을 위한 보수적인 인종정책이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애꿎은 한국 교포들만 집중적인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흑인타운도 불사하는 억척스러움과 코리아타운이 인접한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중무장 경찰이 백인 거주지 위주로 보호하자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폭도들에게 초토화됨으로써 북쪽 백인 주택가에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방화벽 구실을 했습니다. 이에 한인들은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자체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주인과 점원들이 소통과 산탄총, 글록 17 등으로 무장하고 거리를 경비하며 권총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폭동 속에서도 털리지 않고 정상 영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개의 가게들이 쇠창살과 안전문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평소에 도둑 하나둘은 막아줄 수 있어도 무리지어 때로 덤벼드는 폭동 앞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총을 들고 총격전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경비를 서는 모습은 흑인 폭도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미국 언론은 경찰력이 보호해주지 않는 가게를 지키려고 총격전도 불사하는 한인들을 클로즈업하면서 사태를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호도하려는 경향마저 보였습니다. 한인들은 더 이상 흑인 폭도들에게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날리고 싶지 않았고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 미국 경찰도 그리고 미국 방송사는 더더욱 믿을 수 없다.
한인들은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자체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24시간 운전을 하며 중무장하고 코리아타운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은 하나의 사실을 관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자동화기를 다룰 줄 아는 예비군들이며 이 중 상당수는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한 진짜 베테랑 군인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규 군사 교육을 받지 않은 흑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며 흑인들 마냥 겉멋에 든 채 총을 수평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은폐, 엄폐를 몸에 익힌 순도 높은 저격수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인은 이틀 만에 군대 형태의 집단을 갖춥니다. 한 상점을 중심으로 대공초소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했고 해병대, 특전사 전우회를 주축으로 방어대를 조직해서 이에 맞대응했습니다. 예비역 장교를 중심으로 한인타운을 거점으로 하여 지휘부를 설치했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무전기와 한인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연락책을 강화했습니다.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량을 개조하여 흑인 폭도들이 약탈을 하려고 하면 즉시 차량으로 이동하여 폭도들에게 대응 사격을 하면서 한인 상점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는 모래자루를 쌓아서 진지를 구축하여 저격병들을 배치했고 하나의 상점을 중심으로 대공초소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하고 폭도들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한인사회 AM 라디오 채널인 라디오 코리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아 피해 지역을 파악했고 제보가 접수된과 동시에 라디오 DJ는 어디에 피해가 생겼으니 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인 청년단과 해병대 전우회로 이루어진 기동타격대가 지원을 나가 폭도들을 진압했습니다. 한인 예비역들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공공기관 중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경찰서와 소방서였는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에 폭도들이 총을 쏴서 불 끌어가는 것을 막았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도를 잡는 게 아닌 단지 불 끌어가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결국 각급 소방서들은 선별적으로 장비와 인원을 파악해서 방어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 자경단들이 총을 들고 와서 이들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자경단을 구성해 폭도들의 침탈과 난동에 대응하면서 가게를 지켜나가는 행동은 폭도들의 기세에 눌려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미국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총포상이었던 데이비드 조의 증언에 따르면 폭동 발발 직후 한인타운에 경찰차가 몇 대 와 있는 걸 보고 살았다라고 생각했으나 총격전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순식간에 도망갔고 결국 자신들이 직접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과정에서도 방어대들의 식사를 위하여 음식 광주리를 머리에 올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김밥과 주먹밥이었지만 할머니, 아주머니들에게는 총탄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군 은퇴자는 뉴스에 출연해 한인의 진지 내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샷건, 스나이퍼 라이플, 미니건으로 중무장하고 건물 옥상마다 스나이퍼를 배치했다. 방어 대공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대공초소가 아니라 군대에서 만드는 대공초소였다. 저 대공초소로 돌진하다간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포위돼 총알로 벌집이 되는 구조다. 한마디로 전문성을 갖춘 방어체계 형태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인 매장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약탈과 방화에 사라지는 것은 죽음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지만 내 자신을 지켜야 하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LA 폭동 3일째 되는 날은 미국 메이저 방송사들은 한인 코리아타운의 총격전을 집중 보도하면서 한인상가 지붕에 설치된 M3 자동화기, 머신건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메이저 방송사들의 집중 보도를 통해 한인 코리아타운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흑인 폭도들은 코리아타운 근처로 가지 않게 되어 한인타운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인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모른 척하다가 백인들 구역으로 오니 그제서야 주둔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LA 흑인 거주지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포함해 LA에서 피해를 본 업소가 1만여 개였으며 이 중 2,800개가 한인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시 전체의 피해액은 7억 1천만 달러 선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한국인 피해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폭동이 가라앉은 후 미국 경찰들이 총기를 압수하러 갔으나 권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모형총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민간인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중화기는 모두 장난감 모형총이었고 발사한 산탄, 탄피 같은 것을 땅바닥에 뿌려놓거나 실루엣만 기관총처럼 보이도록 나무나 플라스틱 모형을 만들어서 옥상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경찰들이 와서 조사해보고는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황당한 발상과 용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막힌 임기응변이었던 것입니다. 야구 방망이보다 못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들고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 상점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폭동이 마무리된 후
한인 해병 전우회 출신 최고 지휘관이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군인들이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체제가 완성되었다. 2시간 이후 군필자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되었고 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우리에게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이 있었다면 코리아타운 방어에는 그것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같이 방문한 미국 장군들은 한인들이 구축한 진지와 전술을 보고 감탄했으며 미군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었을 거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에게 총 한 자로 쥐어졌을 때 바로 정밀사역과 군사 전략이 가능한 국가는 몇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과 예비군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적지 않은데 따지고 보면 정말 무서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기 때 빛을 발하는 민족, 바로 대한민국의 특성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LA 폭동은 우리 민족의 결단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 사례이며 미국 땅에 있는 소수 인종들에게 널리 귀감이 되었습니다. 먼 미국 땅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셨던 재미교포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부족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